그때는 하셔야 되나? 몰라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겨울바람 불어오면 하얀 눈과 함께 걷던 그리움이 생각나면 나도 몰래 눈물을 저희 어머니와 지구별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이마에다가 크게 넣으면 와 오늘 이게 부처님 되셨어요. 님보다 아이고 잘 어울려요. 다음 생에 부처님 되시길 바래. 어머니가 이렇게 애기 때 이렇게 해주시고 처음으로 해주는 것 같네. 어? 이렇게 해주고 처음으로 우리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부처님께서 갈 준비하자고요. 쌓으시는 답이 세워지면 만날 수 있겠죠. 내 마음은 영지못에 갇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네. 바람결에 그대의 마음이 담겨와 내게 알려
만나갖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무 속을 많이 시키겠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진짜 지나가고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너무 나한테 잘했었는데 그 고마움을 하나도 가끔 모르고 모시고 싶어서 너무 우리가 살아게 못해주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극장에서 정식으로 이제 그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가스님과 이제 어머니의 여행을 여러분들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고요. 이 영화는 실제 어떤 대본이나 구성 없이 스님과 어머니의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6가지 선물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육법공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머니에게 올리는 6가지 선물을 육법공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저희가 좀 걱정했던 게 있었는데 출가하신 스님께서 친어머니와 함께 다시 찾아서 여행을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긴 했는데 저희가 또 그런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부모 운중경이라는 그런 경전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경전이고 이 불교만큼 효와 크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종교는 없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좀 실어가지고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나요?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영화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달부터 전주국제영화제부터 해외 영화제 출품을 하면서 이게 이제 프리미어가 처음 공개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한번 인사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찍을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연세가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오랜만에 정말 오랜 세월 만에 만난 이 아들이죠. 네, 어머니한테는 아들이니까요. 막내 아들과 함께 여행하는 과정이 좀 즐거우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올해 시사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그 전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어머니께서는 이 영화를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꼭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사랑과 함께 이렇게 영화를 꼭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제가 혹시 어떤 역할인지 아시나요? 예, 제가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 처음에 안 드렸구나.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3년 동안 저희 이제 팀하고 같이 다니면서 쭉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록을 했는데 사실 두 분이 처음에 안 친하셨어요. 어머니랑 마크스님이 안 친하셔가지고 약간 좀 서먹서먹하신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누구보다도 애틋한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저도 좀
저희 어머니랑도 사이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많이 그동안 제가 싸우진 않았는데 늘 도망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늘 도망다녔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찍는데 가장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장 너무 힘드시고 그리고 또 이게 용기를 많이 내신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밖에다 이제 세상 밖에다 내놓으셔야 되는데 약간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화제가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좀 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불교가 갖고 있는 효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 용기를 내신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만나고 싶어 하셨던 대한민국 대표 힐링 멘토 부모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들이 잘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구순을 맞이해서 제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생각 끝에 어머니 친정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가봤나? 어쨌나? 몰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내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금반지도 아니고 뷔페 음식도 아니고 옷도 아니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고향 한번 방문해 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이겠구나 싶어서 영화 찍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짐 싸들고 2박 3일 고향에 내려가는데 우리 붓다라마 친구가 짐을 들고 따라왔던 거예요. 짐꾼 포토로 처음에 따라왔었는데 혼자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찍었나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영화 만들자고 해가지고 어머니 팔아서 내 유명하게 지기 쉽지 않다. 어머니랑 나와의 50년 동안 40년 동안 헤어져 있는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 친견하고 또 멋있는 회양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행사지 영화 찍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 재산을 훔치는 사건, 형제들이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포교가 다른 게 있나?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해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돈 달란 말 하지 마라. 영화 찍는다고 돈 달란 말 하지 마라. 둘째는 연출시키지 마라. 절대 가짜로 찍지 마라. 우리는 여행할 테니 뒤에 따라오면서 찍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영화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3년 동안 무주상 보시 돈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박수를 지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어머니랑도 이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자주 뵙고, 어머니한테 자주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한 가지 굉장히 놓쳤던 그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시간이 많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제 조금이라도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 있는 말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또 어머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동안은 늘 누가 오는가를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누가 오느냐.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제가 그 생일이었습니다, 스님.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미역국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약간 한숨을 좀 쉬시면서 넌 언제까지 나한테 미역국을 얻어먹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를
어머니를 좀 안심시키는 말을 좀 해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아시는 스님께서는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하셨지만 후회는 안 하시고 굉장히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사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미역국을 뜯어 국자로 때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남은 효도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나 이 기대가 되는 영화고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많은 또 영화제에서 이 불효자 영화를 이렇게 좀 틀게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좀 드렸던 이유가 조금 여러분들께 먼저 이 불자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선을 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상으로 나가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스님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진주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5월달에 사실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사의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후로 이렇게 또 진주에서 하게 되네요, 스님. 네. 그렇죠. 이번 우리 진주 이 법회가 내 마음속에 진주를 찾아서라고 하죠. 네. 조개가 아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만든 게 바로 진주라고 하죠. 네. 네. 우리는 모두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옆집의 아주머니가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스카우트에 가버렸어요. 장장 50년 동안이나 무상 임대를 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80이 되시고 나서 몸에 병들고 돈 떨어지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묵묵히 받아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남자의 그 마음 하나 잡지 못해서 다른 집으로 보내버린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좀만 더 잘했더라면은 아버지를 딴 데로 안 보냈을 건데 어머니가 얼마나 못했는데 아버지까지 보냈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고 어머니랑 많이 싸우고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아버님이 50년 만에 돌아오시고 집에 오셔서 3년 만에 돌아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옳거니 잘 됐다. 다음 생까지 가지 않고 이번 생에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가족 상담을 하죠. 어머니와 사남매, 제가 막내입니다. 2남 2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사남매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없이 산 50년을 서로 토로를 하기 시작했죠. 말도 못하죠.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이 다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나가버렸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다 아버지한테 토해냈죠. 다 토해내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 계시더니만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사람은 때리지 않았다. 못된 짓을 99가지를 다 했는데 그래도 사람은 때리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래도라는 섬을 팔고 다니면서 섬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지 않고는 내 마음의 진주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제목도 이렇게 내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 진주에서 법회가 열리니까 내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 또 저희 또 옥천사가 이번에 보물이 됐습니다. 자방루가 보물이 됐는데
거기서는 또 내 마음속 보물을 찾아서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문자 영화 내년에 잘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굉장히 든든한데 지금도 이렇게 좀 눈물을 좀 훔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영화 찍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저는 사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스님 뒤에서 이렇게 어디를 보시나 이렇게 쭉 봤는데 스님께서 몇 군데 정도 사찰을 다니신 건가요? 한 쉬운 군데는 다녔던 것 같아요. 네, 25교구는 다 돌았고요. 네. 유네스코 사찰 다 돌았고, 그 외에 잘잘한 절들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특별히 이렇게 좀 기억나는 사찰이 있으신가요? 엘리자베트 여왕이 다녀가셨던 안동의 봉정사. 봉정사. 네. 봉정사를 가게 됐는데, 다들 엘리자베트 여왕 왔다 갔다고 다들 구경 들어오잖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쁜 모자를 씌워드렸고, 저에게는 뭐 엘리자베트 여왕이 소중하진 않았죠. 저희 어머니가 더 소중한 분이죠. 그래서 어머니 업고 계단 올라가서 거기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곳 참배하고, 어머니가 이제 꼬깃꼬깃 돈을 5만 원 꺼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부처님께 다가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루에다 놓으시면서 이렇게 합장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거룩하던지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유산이 얼마나 있나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정리해서 모든 사찰에 108만 원씩 시주를 해야지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편안하게 손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렇게 아까 전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렇게 버스를 직접 운전을 스님께서 하셨거든요. 원래 운전을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네, 제가 군대 면허라서요, 운전은 그런 대로 잘 합니다. 어머니가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장기간 운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고 이런 데는 또 올라가시지 못하다 보니까 버스에서 쉬시기 편하게 동네에 있는 그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어머니 여행을 시켜드리죠. 그 안에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머니가 목탁을 치고 남아미타불 연불도 하시고, 그렇지. 어머니가 저에게 오셨을 때 자꾸 빨리 죽고 싶다, 오래 살아서 뭐 하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몰라,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하시면서 아주 힘이 쭉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아미타불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못다한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남아미타불 꼭 하세요 라고 했더니 싫어 안 해 라고 하시지만은 혼자서 남아미타불 연부를 계속 하셨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누우셔서 연불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문헌에 보면은 남아미타불 하다 보면은 10번만 불러도 극락왕생한다 어쩐다라고 글은 있었지만은 뭐 소설 속 얘기인가 보다 싶어서 믿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3년 동안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면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똥 오줌 받아내지 않고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전날 저녁에 안녕 하면서 인사까지 하시고 들어가셔서 그냥 열반에 들어가시는 모습 보고 아하, 수행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만든 것은 바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우리 회향을 잘 해야 되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똥 오줌 받아내고 죽고 싶어요? 자식들이 여러분이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서로 다툼하고 싸우는 거 보고 싶어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다 팔아버리세요. 다 팔아버리세요. 여러분 다니는 절에 다 갖다 시주해버리고 회향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싸운답니다. 절대 고맙단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 꼴 죽어서 보고 싶지 않는다면은 정말 잘 여러분 살아 계실 때 멋있는 곳에 회향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할 일 없잖아요. 그죠? 할 일 다 하셨죠? 이제 연불밖에 없습니다. 자나깨나 오매불망 남아미타불 하십시오. 내 삶이 환희로움으로 바뀔 겁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또 영화에 대해 또 스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또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끝날 때 그 나오셔서 이렇게 포옹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한 분은 또 스님과 굉장히 닮으셔서 가지고 제가 좀 이상한 기뻤던데 사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초상을 치르고 어머니 유언대로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바닷가에 다 뿌려드리고 했는데 저희 형제들이 조의금 들어온 것을 손도 안 대고 다 놓고 스님이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만 보고라도 아,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낳은 사남매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스님에게 다 맡겨놓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참 흡족하시겠다 싶어서 제가 그 돈을 세보니까 꽤 많은 돈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도 쿨하게 옳거니 잘 됐다. 어머니로부터 내가 몸을 받고 이렇게 자라났으니 이제 어머니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구나 싶어가지고 어머니 이름을 딴 박종순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49제 날 중고등학생들 1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근데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동국대학교도 있고 어디 다 학교에 있어 봤잖아요. 장학금 줘가지고 애들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학금을 주고 나면 술 마셔버리는 애들도 있고. 앞에 학생이 보시는데 장학금이 꼭 그 아이를 살찌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주되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않고 부모가 아이를 위한 장점을 적어오게 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한 부모님께 감사 일기를 써서 가져오게 하고 해가지고 또 제가 아까 어머니 발 닦아드렸던 아이가 부모님 발을 닦아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요. 아이가 바뀌더랍니다. 지방 청소를 지가 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무척 자랑하더라고요. 이렇게 장학금을 통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효자 장학금을 계속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수여할 계획입니다. 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장학금.
얼른 장가 가서 얘기 나세요. 네. 제가 사실 스님께서 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방송하셨던 거 아시죠, 여러분? BBS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래도 괜찮아. 네, 청취율 늘 1위였던 그 방송을 그만하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절로 내려가셔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이렇게 쭉 같이 잘 지내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스님을 찾으시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다시 방송을 위해서 스님께 계속 연락을 드리고 이제 또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님께 많은 분들이 많은 연락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제 바람으로는 그냥 스님께서 좀 고향 근처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조금 쉬시면서 이렇게 좀 책도 쓰시고 그러시면은 좀 스님한테도 좀 필요하신 휴식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셨는데 스님께서 그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상도로 가자.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놔두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왜 경상도에 또 가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하실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이제 조금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가기에 앞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그 분노하고 또 우울하고 그 뭔가 그 치열한 그 상황을 빨리 개선을 하고 자기가 이제 그 본인께서 수제 정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도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또 경상도로 가시나 해가지고 오늘 딱 와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요 왜 이쪽으로 오셨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잘 오셨네요. 저도 좀 관심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시게 오시니까 좋으신가요? 그렇구나. 야, 여기 네, 박수 쳐주신 저기 부사님, 네, 얼마나 좋으신가요? 네, 네, 네. 네, 저기, 네, 뒤에, 네, 파란색 자켓 입으신. 다시 한 번.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획을 좀 또 이야기해 주신다면은. 사실 어머니가 워낙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 생활을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하셨습니다. 늘 제가 밖에 나가면은 언제 들어오나라고 창문 밖을 쳐다보시고 복도에 앉으셔서 늘 기다리고 계시고 맨날 신발장만 봤대요. 제 신발이 있나 없나. 그래서 또 계단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서 가서 좀 모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삶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서울절도 사표내고 방송도 사표내고 오로지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구나.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요? 제가 어머니 밥을 떠먹여 드리는데 자꾸 흘려요. 밥을 흘려.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시 흘린 것을 다시 이렇게 훑어가지고 다시 입에 넣어드리고 하는 모습 속에 아하, 내가 돌 무렵에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해서 키워주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서울에서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정말 어머니랑 재밌게 아주 한 100일 정도 살았나요? 아주 재밌게 시골에서 같이 나물도 캐고 뭐 하면서 잘 살았는데 겨울에 우리가 봄에 꽃이 피면은 또 다른 절, 아직 못 가본 절, 이 절, 저 절 가봅시다 라고 했고, 정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3월 3진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우리 라마 노래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좀 쓰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글을 제가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또 그래요? 네, 오늘 준비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해야 될 일이 이 불교 안에서의 그 효를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스님과 저와 함께 연구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네.
저는 어느 날 제가 어머니에게 수계식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몸을 낳아주셨지만은 아들이 출가해서 어머니를 부처님 곁으로 안내하고 어머니에게 수계식을 해드렸던 그게 가장 가슴에 남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려나가고 또 하나의 또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장하시고요. 자,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배우자와의 문제가 풀리면 자식이 잘 된다. 네,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저는 그걸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벌어도 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지만은 괜히 왕따 당하고 시기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천도제를 하고 뭘 하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도제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복을 지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천도제가 되겠죠. 그럼 정말 자식들,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은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의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은 그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고 가시고요. 그것을 남은 삶 동안 그 문제를 푸는데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정진하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